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2팀의 김상현 팀장. 저는 AMP인 글로벌의 퍼포먼스 2팀 이한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전환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전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유랑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전환율에 대한 저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라이브에 앞서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환율 같은 경우는 광고로 유입되는 유입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유입 대비 전환되는 수에 대한 비율이 바로 전환율입니다. 그래서 전환율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요인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 하나씩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랜딩 페이지입니다. 네네. 저희가 광고를 클릭했을 때 홈페이지로 이어지는 그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이때 그 제품을 광고했을 때 그에 알맞은 상세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홈페이지로 유입되게 되면 자사에 더 많은 상품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유입자들은 모두 특정 제품의 광고를 보고 들어온 건데 그와 상관없는 상세 페이지가 열리게 되면 이탈률이 커지게 됩니다. 클릭으로 인한 광고비가 오히려 소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품을 두고 들어왔는데 그 상품이 페이지에 찾을 수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혹은 페이지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탐색을 하거나 이제 구매로 이어지기까지에 대한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탈할 수밖에 없고 전환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포인트일 수는 있긴 하지만 이 랜딩 페이지에 따라서도 이탈률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전환율을 향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나 그 다음에 세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도 테스트가 중요하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주요 포인트에 있어서 이제 뒷단에 한번 풀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나대리님, 저희 전환율의 주요 포인트를 첫 번째로 이제 랜딩 페이지를 꼽았는데 두 번째는 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저는 두 번째가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광고와 상관없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를 잘 구축을 해놔야 합니다. 사람들의 구매 결정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미지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매율을 높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쇼핑 검색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패션이나 의료, 가구와 같이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한 업종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이미지를 고민하면서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혹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마침 또 저희 오전부터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많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또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페이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저희 한나들님께서 정말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랜딩 페이지도 랜딩 페이지지만 랜딩 페이지는 결국에는 어떤 페이지에 들어오게끔 하느냐에 대한 거고 상세 페이지는 들어온 고객들, 즉 우리의 이제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냐가 이제 상세 페이지가 되는 건데요. 랜딩 페이지 자체는 되게 잘 걸었어요. 찾을 수 있도록. 근데 상세 페이지가 너무 매력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탐색을 하다가도 사실 이 제품 정말 괜찮은 게 맞을까 하고 이제 이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나 혹은 소구하는 이 문장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네. 바로 이제 혜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혜택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에서 녹여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뭔가 이제 신규 고객들을 위한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이제 무료 배송이라든지 쿠폰 제공이라든지 그 자사에서 꼭 이 상품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와 덧붙여서 혜택을 좀 노출시켜 준다면은 전환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좀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스토어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에서는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자사몰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고
하시고 혹은 이제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셔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찜을 하면은 이제 뭐 몇천 원 혹은 뭐 톡톡 메시지 동의하기를 한다면은 얼마를 준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전환율 향상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요소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제 톡톡 메시지라든지 그 저희 스토어를 찜한 고객들한테도 푸시 알람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도 다시 2차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스마트 스토어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요 찜하기나 이런 쿠폰 제공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좀 이런 혜택들이 있다면은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 구매 의도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조금 코멘트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혜택이 일단은 있다고 봤을 때 요즘에는 자사몰도 운영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물론 자사몰에서도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엠페이를 연동하셔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아무래도 유저들 같은 경우는 그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탐색하기보다는 네이버 쇼핑 영역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탐색하고 네이버 쇼핑 장박을 담아놓고 가격들을 비교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뭔가 헤어 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헤어 로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똑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입점사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단 장바에 담아놓고 할인 금액이 얼만큼 다른지 네이버 포인트를 얼만큼 주는지를 비교한 다음에 최종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스마트 스토어가 있다고 하시면 활용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글이 잘릴 수 있으니까 살짝 올려놓고 네 가지라고 명시를 해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혜택이랑 소급점을 노출시키는 거. 그냥 요약해서 프로모션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그렇죠.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으면은 저도 같은 제품이 있다면 다른 업체보다 할인 받을 수 있는 그쵸, 곳에서 사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번째는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저 한나대리님은 어떤 게 중요하세요? 리뷰가 많은 곳을 선호하시나요? 리뷰 별로 없는 곳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같은 제품일 때 보면은 일단 리뷰가 확실히 있는 곳이 조금 신뢰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네 번째 포인트는 지금 저희 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특히 찜이나 구매 수에 대해서 실제 리뷰를 탐색하면서 이 제품을 구매할까 말까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리뷰를 통해서 좀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이제 인지도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쵸? 한나 대리님. 네네. 그래서 이제 네. 네, 그래서 네. 동일 제품 네, 동일 제품으로 동일 가격일 때 하나는 찜 수가 한 200이고 리뷰가 막 500 되는데 한 곳은 찜 리뷰 모두가 0이라면 사람들은 전자 브랜드에서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그쵸. 이제는 단순히 리뷰가 후기를 넘어서 이제 자사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척도가 된 것인데요. 이제 신뢰도를 높인다면 전환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가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다 했는데도 만약에 이제 전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랜딩 페이지도 다 설정도 잘 해놨어.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잘 만들어 놨어. 그 다음에 혜택이나 프로모션 준비도 해놨고 리뷰도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태이지만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광고적인 부분에 분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노출은 광고 통한 노출은 있었지만 클릭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유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환이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노출하고 있는 소재들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광고에 대한 순위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노출 대비 유입은 저희가
그 CTR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클릭률입니다. 그래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포인트를 다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대한 성과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 유입수를 체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에는 왜 유입이 없을까를 봤을 때에는 노출 대비 클릭이 얼만큼 발생이 유의미하게 낮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팀장님께서는 그 쇼핑 검색 광고에 CTR 개선 방법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쇼핑 광고 같은 경우는 일반 파워링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이미지와 상품명이 함께 같이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 상품에 대한 정보나 그 다음에 수, 리뷰수 같은 그런 데이터도 함께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크게 먼저 큰 틀에서 말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와 상품명이 적합할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상품이 조금 잘 보여주는 깔끔한 이미지나 제품과 이제 상관없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물론 반려가 되기는 하지만 제품에 대한 특징이나 소구점이 잘 보일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이제 검열하는 기준은 있긴 하지만 그거에 부합된 이미지를 할지라도 매력이 있는 이미지는 있고 매력이 조금 덜한 이미지는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먼저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한나 씨는요? 저도 팀장님 말씀처럼 이제 유입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맨 처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광고 화면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럴 때 A/B 테스트를 많이 해봅니다. 그 이미지 상품명을 다르게 해서 같은 제품에 대해 그룹 버전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보고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소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현재까지의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전환율에 대한 4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랜딩 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혜택 또는 프로모션, 네 번째는 리뷰를 통한 리뷰나 아니면 체험단을 통한 신뢰도 혹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은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영역 안에서 광고 영역 안에서의 이제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라고 굳이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환율이 개선을 하기 위한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죠. 유입을 먼저 개선을 했을 때는 매출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입은 됐는데 막 랜딩 페이지 구성도 맞지도 않고 상세 페이지 혹은 리뷰나 이런 혜택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탈할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전환율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다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유입을 시키고 이를 통한 매출 증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언급하는 내용은 이제 유입적인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환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저희가 나눠 볼게요. 랜딩 페이지. 지금 전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혜택 프로모션, 4번 신뢰도, 리뷰 체험단을 통한 후기인 거죠. 그러면 전환율에 영향을 주는 이 4가지 요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제품과 이제 이어지도록 설정을 하셔야 되고 이탈률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보통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등록된 상품을 바로 다이렉트로 랜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랜딩 페이지에 대한 이슈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상세 페이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제품 구매 결정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미지나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상세 페이지의 영향은 상당히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상세 페이지 탐색도 끝났어요. 이 제품에 대한 그 흥미가 높아졌고 구매 의사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얘를 구매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이제 3번과 4번인 거죠. 이거를 좀 괜찮은데? 사야겠어. 상품이 너무 괜찮다. 어떤 혜택이 있지?
지금 뭐 프로모션 기간인 건가? 내가 이거 살 때 쿠폰 혜택은 얼만큼이 있지? 근데 리뷰가 하나도 없으면은 망설이게 되는데 리뷰도 어느 정도 적당히 쌓여 있어요. 그러면 바로 구매까지 이어져서 매출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처음부터 뭐 새롭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리뷰가 많이 쌓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 리뷰라는 거는 물론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멤버십 때문에 포인트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웬만하면 리뷰를 남기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리뷰를 남기지 않은 사람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리뷰를 남기는 비율을 봤을 때에는 100명 중에 10명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5명에서 10명 정도. 그러니까 리뷰를 남기는 비율 자체가 5% 10% 정도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뭔가 정확하게 이거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은 없긴 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리뷰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은 이 리뷰를 쌓을 수는 없지만 이런 상세 페이지를 잘 구축해 놓고 프로모션이나 혜택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구매는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자연 리뷰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실 게 이제 이 체험단 부분인 건데, 이 체험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품을 제공해 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리뷰를 작성하게 되는 형태인 건데요. 아마 이제 저희 이제 최근에 저희 본부에서 이제 그 김지윤 프로 분께서 바이럴 관련된 라이브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이번 주에 아마 했을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블로그 이제 체험단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뭔가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이제 구매하지 않아도 그 제품에 대한 리뷰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홈페이지 리뷰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 제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했는지 찾게 됩니다. 블로그에서. 그랬을 때 리뷰가 있다. 그러니까 즉 블로그 체험단에 리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2차 정보로 탐색하고 구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 리뷰가 없어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제 블로그 체험단으로 자사 이제 컨텐츠에 대한 배포나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을 때 스마트 스토어로 런칭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셨었는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광고 진행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리뷰를 드릴 때 이 부분을 같이 제안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내부에서도 광고를 진행하셨을 때에도 1차원적으로 자연 리뷰가 쌓이기 전에는 체험단을 통해서 그 자사에 대한 상품에 대한 홍보나 브랜딩을 진행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구매 건수가 1000건이 넘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리뷰 자체도 한 300~400개가 쌓이면서 자연적으로 좀 전반적인 전환율과 매출이 증대됐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혜택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마찬가지긴 하겠죠. 결국에는 자사만의 이제 메리트를 높이는 방법으로 전원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 대리님,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전환율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여기까지 했는데도 전환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선 전환을 일으켜줄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맞아요. 일단 그를 위해서는 그 쇼핑 검색 광고의 특징인 그 이미지를 A/B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소재를 찾는 것이 먼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저희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제품의 그룹 버전을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저희가 세팅단에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 라이브 상에선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한계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노출되는 키워드를 다르게 설정을 하고 제목을 다르게, 상품명을 다르게 설정을 하고 이미지를 바꿔보고 그 다음에 중복돼서 노출되지 않게끔 제외 키워드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요거에 대한 분리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요약으로 한 번에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전환율이 나오지 않을 때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이 보신 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환율을 높이는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컨설팅 해드리고 광고주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제 질문을 받았던 항목들이 있는데요. 요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라이브는 마무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저희가 지금 전환율 높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네.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게 있었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쇼핑 검색이 자연 노출과 광고 영역이 섞여 있잖아요. 여기서 자연 노출에서 상위 노출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혹시 자연 노출 영역에서 상승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잖아요. 왜냐면 쇼핑 검색에는 그 광고 영역이 있고 자연 노출 영역 구자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다른 브랜드 검색형의 쇼핑 검색 광고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는 브랜드사가 좀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형태로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자연 노출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제공해줬던 기준들 같은 경우는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이거를 좀 광고주 입장에서 쉽게 직관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크게 이제 클릭, 수, 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찜, 리뷰 등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출 순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광고 영역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품질 지수랑 그 다음에 입찰가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반면에 이제 자연 노출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정한 로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뭐 판매라든지 인기도라든지 그런 이제 등등 다양한 결과값들이 반영이 됩니다. 사실 이 판매라는 거는 직관적이긴 하지만 이 인기도라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이 척도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노출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상 단순히 그냥 자연 노출에만 의지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광고 영역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찜이나 리뷰, 그 다음에 판매 증대를 통해서 이거를 좀 연계하셔가지고 올라가시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즉 요약하자면은 광고 영역에 대한 성과나 효율을 잘 관리하신다면은 자연 영역에 대한 순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제 이미지를 구축하실 때 등록하실 때 카테고리 선정이나 상품명에 대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실 때 태그를 달 수가 있거든요. 이 태그를 간과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태그 같은 경우도 그 상품에 맞춰서 추가해 주시면은 그 태그에 맞춰 가지고 네이버가 추천해 주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 같은 경우는 요거는 굉장히 기본적이긴 한데 광고주분들이 이게 어디 있는지 좀 못 찾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광고 영역 아니긴 하지만 별점이랑 저희 톡 메시지 이랑 그 다음에 구매건
이거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쵸. 그 별점 노출하는 거랑 톡톡 메시지를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내 모바일이나 PC에서 검색하셨을 때 그 상품의 이미지 좌측 상단에 구매 이제 판매 수량이 노출되거든요. 요거 관련돼 가지고 좀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선 별점과 톡톡은 저희 광고 측에서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확장 소재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설정이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톡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톡톡 파트너 센터에서 그 톡톡 사이트를 신규 가입이나 아니면은 이미 만드신 것을 활용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 이미지 상단에 판매 건수, 그 초록색 마크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측에서 불가능하고 그 네이버 측에서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인 소재로 지금 랜덤으로 배정되는 것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별점 톡톡 메시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광고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 소재 등록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초록색 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 중이어가지고 랜덤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자연 로직에 의한 영역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네. 이거 보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쇼핑 검색에서 제 키워드 사용해서 황금 키워드 만들어내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 네네. 저희 은영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전환 키워드를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 이걸 이제 발굴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바로 찾을 수는 사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질문이 나왔는데. 발굴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환이 발생하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키워드를 활용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광고를 하나의 소재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쇼핑 검색 광고 키워드를 노출했을 때 그 제외 키워드 설정 안에서는 어떤 키워드 전환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환율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환율이 이제 발생을 했고 있었던 키워드들을, 이게 이제 사실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가를 키워드별로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손목 보호대라고 봤을 때 손목 보호대에서는 뭐 1,000원의 입찰가로 3등을 하고 있지만 손목 보호대 추천이라는 거는 1,000원의 입찰가라도 6등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손목 보호대 추천의 전환율이 높았을 경우에는 걔 순위를 높여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입찰가로 조정하게 되면 이미 손목 보호대는 3위인데 3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광고 비용 대비 전환이 떨어지거나 광고 비용이 많이 누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룹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분리해서 제 키워드로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그룹에는 손목 보호대만 단독 노출, B그룹에는 손목 보호대 추천만 단독 노출될 수 있도록 제 키워드를 분리해 주면은 이 중에서 성과가 좋은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순위를 높이면서 황금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황금 키워드 그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두로 설명하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황금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거에 제 키워드가 반영이 되려면은 전환율이 있는 키워드만 노출을 시켜주고요. 이 제외 키워드를 통해서 전환이 발생하지 않은 키워드들은 다 제거를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전환이 발생하지 않은 키워드가 나중에는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미전환 발생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전환이 발생되는 키워드를 찾고 제 키워드로 한 번 분리. 그래서 1차 분리, 2차 분리, 3차 분리, 이 과정에 제 키워드를 통한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과정이 있어야지 전환이 발생되는 황금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네네. 근데 우선은 저희 질문 주신 분께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는지 혹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인 코멘트가 필요하시면은 남겨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되셨군요. 네네네. 이해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관련돼 가지고 다른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또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저희가 많이 받는 게 사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로는 매출이 올라가거나 증대될 수 있는 거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이미 지금 저희 질문 주셨던 것처럼 황금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다 진행을 했고, 랜딩 페이지는 어쨌든 쇼핑 검색하는 건 상관이 없고, 네. 상세 페이지 혜택적인 부분 다 하고, 지금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적의 순위까지 찾았어요.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2등, 3등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1등으로 했을 때보다 2, 3등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성과가 좋아.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이 없거든요. 네. 여기서 막히는 거, 어떻게 하면 쇼핑 검색 광고 효율을 더 높이고 매출 확대할 수 있을까? 사실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품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참고로 저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매체를 확장을 해야겠죠? 그렇죠. 매체가 이렇게 있었다면 매체를 확장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자, 쇼핑 검색 광고 네, 확장할 수 있는 매체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 저는 쇼핑 검색 광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사몰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많은 유입과 전환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타를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쇼핑 업종, 즉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결국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상품의 이미지나 특징을 효과적으로 노출하고 보여줄 수 있는 매체가 메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단독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이제 메타와 함께 진행을 해서 광고 시너지를 발생하기 좋게 이제 주로 메타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이제 메타 픽셀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형 광고, 그러니까 GFA 상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스토어의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죄송합니다. 이 지금 네, 방송이 중간에 하울링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네네. 네, 다시 이어가 보자면은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의 특성상 이제 네이버는 메타와 카카오와 같은 외부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인 만큼 이제 같은 네이버인 배너 광고 GFA를 활용해서 인지도를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GFA와 스마트 스토어 간의 성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GFA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보장형과는 달리 이제 성과형은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이제 유연하게 대처가 맞아요. 가능하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이제 매체 확장을 하신다면 GFA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네. 완전 깔끔하게 지금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보통은 많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쇼핑 검색 광고 영역에서 더 어떻게 우리 확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뭐 메타를 광고를 진행했을 때에도 성과 측정이 뭐 100%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 통계센터에서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유출하거나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방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픽셀을 통한 리타게팅이라든지 그거를 통한 그 정밀한 측정은 사실상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채널을 추천드리는 편이고, 물론 뭐 스크립트를 역으로 삽입을 하거나 다른 소스를 통해 가지고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사실 그것 자체도 뭔가 직접적으로 스토어 안에 스크립트를 설치하는 거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GFA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GFA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배너 상품이다 보니까, 성과형 기반 배너 상품이다 보니까 그 스마트 스토어일지라도 이거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이 장바구니를 담았거나 그래서 구매를 했거나 그래서 몇 건의 전환이 발생을 했고 얼만큼의 매출이 났는지에 대한 직관적으로 대시보드상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에요. 그리고 그 네이버 광고라고 배너 광고를 해서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 이제 그 고정형 배너랑 다르게 저희 성과형 디스플레이 검색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최소 집행 예산 자체에 범주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예산 안에서 충분히 운영을 하거나 핸들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소재나 지면 테스트 굉장히 다양하고 최근에는 이제 노출되는 지면이 확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뉴스, 밴드, 네이버 제휴되어 있는 그 네이버 내부 사이트가 아니라 이제 외부 사이트까지도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하시는 거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네이버 성과 디스플레이 광고 진행했을 때 생각보다 이제 로아스나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아서 이거는 거의 이제 유입으로만 보시는 경우도 조금 왕왕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진행했을 때는 좀 일별로 데이터 편차는 있지만 최소 로아스가 이제 200, 300 이상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측정되지 않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매출 총액 자체는 증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장점 자체가 이제 브랜드 인지도랑 브랜드에 대한 검색량 증대가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했을 때와 진행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자사 브랜드를 검색해야지만 스토어가 노출되는 반면에 이제 뭐 메타나 그다음에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고객의 연령, 원하는 관심사에 맞는 타겟을 선정해 놓고 저희 브랜드랑 상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노출에 대한 인지도가 견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네이버 이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광고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분들 추천을 드리고 있고 소재나 발굴에 대한 기획에 있어서는 저희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었죠. 또 질문 중에 딜레마가 항상 있어요. 이 예산적인 부분인 건데 또 어떤 게 있었죠? 우선 쇼핑 검색까지 이제 하려니까 이제 또 예산이 많이 든다는 광고주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래서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저는 첫 번째로 입찰가 조정이나 관리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를 다 분리해서 거기에 따른 입찰가를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환이 높은 키워드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룹을 분리해 놓고 전환이 높게 발생하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그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성과가 잘 나는 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3등을 했을 때랑 5등을 했을 때랑 6등을 했을 때랑 얼만큼의 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 순위를 상향했을 때 성과가 낮다라고 하면 입찰가를 계속 높이는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연관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키워드는 당연히 제외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예시로 뭐 손목 보호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손목도 보호대라고 했을 때 손목, 보호대, 스트랩 이런 걸로도 노출이 되거든요. 왜냐면 연관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왜냐면 이 쇼핑 검색 광고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상품 제목, 즉 상품명과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의해서 노출되는 키워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키워드에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제일 키워드라는 그 전략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환이 발생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조금 다소 떨어지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아예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전환율이 낮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입찰가를 조금 내리거나 아니면 이거는 왜 전환이 낮을까? 순위가 너무 낮아서 전환이 낮은 걸까? 라고 이제 실제 지면도 비교해 보면서 그 등락폭을 체크하면서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입찰가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고 설정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최적의 순위를 찾으려면 입찰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전환 예산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라고 하면은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에 집중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예산 범주가 완전 러프하다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략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뭐 첫 번째 전략은 이제 입찰가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은 두 번째 전략은 조금 제외 키워드인 거죠. 사실 연관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 제외 키워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제외하시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이나 텀을 두고 제외 키워드를 관리해 주시거나
제일 키워드를 하기 전에 그룹을 분리해 놓고 그 그룹에는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키워드만 노출시켜 본 다음에 한 최소 일주일 정도 기간을 지켜본 다음에도 전환이 없다 하면 그때 제외도 늦지는 않거든요. 안 그러면은 너무 모든 걸 다 제외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노출이 한 500에서 600 정도였고 유입도 뭐 한 60에서 80 있었는데 갑자기 확 노출이 뭐 10 노출이 막 3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키워드 다 제외해버리셨기 때문에 사실 아직 노출이 10건밖에 없었고 유입이 1건밖에 없었는데 전환이 없었네? 하고 이게 제외해버리시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한 번 유입의 구매가 바로 일어나면 전환율이 100%예요. 전환율이 100%인 경우는 아주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빠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제 키워드 관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테스트 기간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한 40분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네이버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관련돼가지고 전환율이 왜 올라가지 않는지,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쇼핑 검색 광고 단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저희 하나들이랑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전인데도 질문을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혹시 오늘 영상은 보고 계시지만, 이 라이브 시청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업로드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인 컨설팅이나 그 전략에 대한 방안, 고민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나 메일,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나 메일로 이제 문의나 연락을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상세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구축하면 되는지 좀 디자인적인 피드백 뿐만 아니고 네이버 이제 쇼핑 검색 광고는 우리가 잘 세팅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그 외에도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말고도 어떤 매체를 더 하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궁금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훨씬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케팅 학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